교육비 특별회계, 사업 담당자를 위한 예산 계약 집행에 의해 이번 시간에는 예산의 개념, 공공계약에 의해 예산 집행 유의사항의 3가지 챕터로 나누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챕터 1. 예산의 개념.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이란 교육비 특별회계 1회계연도 동안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을 말합니다. 예산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두면 유익한 주요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산 총칙은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유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이며 세입세출 예산은 1회계연도 동안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과 금액을 말합니다. 계속비란 완성의 수년을 요하는 사업의 사업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나타내는 것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체결이나 행위의 내역과 금액을 말합니다. 명시유월비는 그 회계연도의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사업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세입예산에는 중앙정부 이전 수입,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 기타 이전 수입, 자체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이 있습니다. 한편 세출예산은 경상사업비,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 정보화사업비, 국고보조사업비, 예비비 등으로 분류됩니다. 세출예산은 그 성질에 따라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본지출, 전출금 등과 같은 목그룹으로 나뉘며 목그룹 아래 목, 세목, 원가통계비목으로 세분화됩니다.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는 집행 성질에 맞게 비목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립초등학교에 공무집 인건비를 교부한다면 전출금 목그룹, 학교회계 전출금 목, 인건비 지원 세목, 공무직 인건비 지원 원가통계비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산 편성 시 유의해야 할 주요 경비를 알아볼까요? 위원회 참석수당은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지급 단가는 기본료 10만원에 2시간 이상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하여 5만원의 초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무원의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기소관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기소관 사무란 직접 담당하는 업무뿐 아니라 시도교육청 사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학교 사무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본청 소속 공무원이 지원청이나 직속기관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지원청 공무원이 본청위원회에 참석하면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수 없지만 학교 소속 공무원이 지원청이나 본청위원회에 참석하거나 타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교육청기관의 위원회에 참석하면 지급 가능한 것입니다. 심사수당 지급 단가는 교수, 전문가의 경우 기본료 8만원에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초과 시 3만원을, 4시간 이상 초과 시 4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교장, 4급 상당 이상의 경우 기본료 6만원의 초과 시간에 따라 만원에서 2만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해 심의, 편집, 운영, 심판, 점검, 검토, 컨설팅, 평가 등이 필요한 경우 이 심사수당 지급 기준을 적용합니다. 심사수당의 경우도 위원회 참석수당과 동일한 지급 제외 기준이 적용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강사수당은 교육연수원 및 시도교육청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따른 외래강사 수당을 말하며 지급 단가는 특별강사일, 특별강사이, 일반강사일, 일반강사이로 구분되고 1시간까지 기본료가 적용되며 1시간 초과 후 4시간단 초과 단가가 적용됩니다. 강사료는 참석 인원에 따라 20에서 50%까지 할증 적용되며 30분 미만은 강의 시간에 미포함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교육강사 수당에는 분임지도 수당과 보조강사 수당도 규정되어 있는데 강사 수당과 마찬가지로 기본료와 초과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이외에 원거리 초빙 시 교통비 및 숙박비, 실비는 별도로 지급 가능합니다. 교육강사 수당은
초과 근무 명령 기관을 같이 하는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 불가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상한액을 초과해서는 지급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시 지급하는 원고료는 국문 및 외국어 원고의 경우 A4 규격 매당 14,000원의 단가로 시간당 3.5매까지 지급 가능하며 파워포인트 자료의 경우 면당 만원 단가로 시간당 5면 최대 20면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배정 및 재배정에 대해 알아볼까요? 예산의 배정은 일정 기간에 걸쳐 지출원 인행위를 할 수 있는 세출 예산의 한도액을 통제하는 행위이며 예산의 재배정은 본청의 각 과장 또는 직속 기관장이 소관 예산의 집행을 본청의 각 과장이나 교육장, 직속 기관장에 위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챕터 2. 공공계약의 이해. 공공계약은 국가계약, 지방계약, 공공기관 계약으로 나뉘며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자치단체는 지방계약에 해당되어 지방계약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지방계약에 적용되는 법령으로는 지방계약 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고 행정안전부 예규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외 중소기업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같은 특별법들도 지방계약에 적용됩니다. 계약 관련 법령들은 자주 개정되므로 계약 업무 시 항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법 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종류는 계약 목적물, 계약 체결 형태, 경쟁 형태, 낙찰자 결정 방법에 따라 다르게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 방법에 대하여 말할 때는 경쟁 형태별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쟁 형태에 따른 계약은 경쟁 입찰 계약과 수의 계약으로 분류됩니다. 계약의 원칙은 일반 경쟁 입찰이나 계약법령에서는 수의 계약이 가능한 사유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중 금액 기준에 의한 수의 계약과 재공고 입찰이 재유찰되어 수의 계약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의 계약입니다. 경쟁 형태별 계약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물품, 용역, 공사는 1인으로부터 수기 견적 징구가 가능하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경제기업의 경우는 추정가격 5천만 원까지 1인 견적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적 경제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의 물품, 용역, 1억 6천만 원 이하의 기타 공사, 2억 원 이하의 전문공사, 4억 원 이하의 종합공사는 지정정보 처리 장치를 통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제출받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하자곤란, 천재지변 등으로 1인 수기견적 제출, 계약이 가능한 사유가 있으며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쟁 입찰의 경우 금액 제한이 없으며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 심사를 실시하여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다만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계약 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사유로 2단계 입찰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조달청에 계약 대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달청에서 3자 단가 계약이나 다수 공급자 계약을 체결한 품목은 의무적으로 조달 구매해야 합니다. 경쟁 입찰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모두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는 일반 경쟁 입찰과 실적, 소재지 등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한 경쟁 입찰,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또는 실적이 있는 자 등을 지명하여 참가시키는 지명 경쟁 입찰이 있습니다. 입찰의 가장 기본 원칙은 일반 경쟁 입찰로 제한 경쟁 입찰, 지명 경쟁 입찰, 수의 계약은 일정한 조건 하에 선택이 가능한 계약 방법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계약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의 계약의 경우 사업부서에서 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 계약부서로 계약을 요청하면 계약부서에서는 계약 요청서를 검토하여
1인 견적 제출과 2인 견적 제출 중 계약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1인 견적 제출 수의 계약의 경우 업체와 수의 시담을 통해 가격을 협상한 후 계약을 체결하고 2인 견적 제출 수의 계약의 경우 지정 정보 처리 장치를 통해 수의 계약 안내 공고 후 입찰 및 개찰 과정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계약업체의 계약 이행이 완료되면 사업부서에서 검사 검수 완료 및 대금 지급을 요청하고 계약부서에서 대가를 지급하게 됩니다. 공개경쟁 입찰의 경우 사업부서의 업무 처리 절차는 수의계약과 동일합니다. 계약부서는 사업부서의 계약 요청서 검토 후 입찰 공고, 입찰 및 개찰, 적격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계약 체결 후 대가 지급까지의 과정 역시 수의계약과 같습니다. 사업부서에서 해야 하는 대표적 사전 절차로는 계약심의위원회와 일상감사가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70억 원 이상 공사 및 20억 원 이상 물품, 용역계약이 해당되며 일상감사는 10억 원 이상 공사, 2억 원 이상의 물품, 용역계약이 해당됩니다. 또한 추정가격 2억 초과 종합공사, 1억 초과 전문공사, 8천만 원 초과 기타 공사, 5천만 원 초과 용역, 물품의 수의계약과 추정가격 3억 초과 종합공사, 1억 초과 전문공사 및 기타 공사, 5천만 원 초과 용역, 물품의 지명입찰 계약의 경우도 일상감사 대상입니다.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의 물품과 용역의 입찰 공고 전에는 구매 규격을 5일간 나라장터를 통해 사전 공개하여야 합니다. 입찰 공고는 공휴일과 토요일을 포함하여 물품, 용역의 경우 7일 이상, 공사의 경우 7일부터 40일 이상 실시하며 긴급이거나 재공고 입찰의 경우 5일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및 2단계 입찰의 경우 금액 기준에 따라 10일에서 40일 이상 공고를 실시하게 됩니다. 2인 수의견적 공고의 경우 3일 이상 실시하며 다만 이 기간에는 입찰과 다르게 공휴일과 토요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입찰 공고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공고 개시일과 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제외하여 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고일이 7일이라면 공고 개시일 1일과 입찰서 제출 마감일 1일 더하여 9일이 필요하게 됩니다. 계약 상대자가 결정되면 계약부서에서는 계약서, 입찰료에서 일반 조건, 특수 조건, 산출 내역서, 각종 각서 등을 첨부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챕터 3 예산 집행 유의사항. 예산은 지방회계법, 동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세출예산 집행의 일반 기준은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적기 집행하고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운영비 집행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일반 수용비 집행 시에는 낭비가 없도록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관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일반 수용비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하여 사실상 직접 주관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하나여만 제한적으로 위탁용역 계약이 가능합니다. 급량비는 공무원 등에게 급식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집행 가능하며 급식비 보전 또는 지원 목적으로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특근 매식비는 정규 근무 시간 개시 1시간 전 출근하거나 종료 후 1시간 이상 근무한 자나 휴일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운영수당 등을 집행할 때에는 예산 기준 단가를 준수하여 집행해야 하며 지급 등급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과다 지급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30분 단위로 강의를 나누어 각각의 강사에게 1시간에 해당하는 강사료와 원고료를 지급하는 등의 집행을 지향해야 합니다. 인건비성 경비 품해 시 유형은 일용임금으로 하며 성격에 부합하는 예산 과목을 선택하고 수당 지급 내역서, 강사 카드, 원고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세는 반복된 소득의 경우 사업소득세 3%를, 일시적 소득의 경우 기타 소득세 8%를 공제하며
각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추가 공제합니다. 여비 집행 시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관외 출장일비 및 식비 단가가 2만원에서 2만 5천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여비 등급 2호 숙박비 상한액도 서울특별시 10만원, 광역시 8만원, 그 밖의 지역은 7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관내 출장 시 여비는 변경 없이 4시간 이상 2만원, 4시간 미만의 경우 1만원이라는 것을 유념하세요. 관외 출장 후 여비 정산 시에는 교통비와 숙박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장지가 왕복 2km 이내이거나 공용 차량 이용 시 등록일과 수료일을 제외한 연수일에는 일비가 감액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업무 추진비 집행 시에는 집행 목적, 일시, 장소, 집행 대상,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품에하여야 하며 사후 품에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객관적 증빙 서류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 관련성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업무 추진비 집행 시에는 기관 카드를 이용해야 하며 1인당 한도를 준수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 시 참석자 명단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행 후 잔액이 남았다고 하여 추가로 집행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교회계 전 출금은 추경이 불가능한 학교회계 마감 시기에 교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1천만원 이상 교부액은 매월 자금 소요 추계액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교부금을 반납받을 경우 당해연도 교부분은 지출을 반납 결의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관연도 교부분은 회계연도가 바뀌어 지출 반납이 불가능하므로 교육비 특별회계로 징수 결의하여 세입 처리하여야 합니다. 예산 집행 시에는 품의 내용에 적합한 예산 과목으로 집행해야 하며 특히 재배정 예산 집행 시 정확한 과목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시의 심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목,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목, 세부사업 내 목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교육감의 결재가 필요하고 예산의 변경 사용은 동일 세부사업 및 동일 목 내 세목 간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것으로 기관장의 결재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계약, 집행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사업 담당자 여러분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